이번 시즌 로이 호지슨 감독에서 글라스너 감독으로 바뀌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막판으로 갈수록 더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테타, 올리세, 에제 등의 선수가 주목받았죠. 그 중에서 첼시는 마이클 올리세라는 선수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는 작년에도 올리세 영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부터 올리세를 원하던 팀이었죠. 그럼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올리세를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세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180대 중반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주로 뛰는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럼 올리세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세의 장점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아서 슈팅각을 잘 만듭니다. 어떤 선수든 측면에서 아예 혼자서 슈팅각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팀이 돌아 뛰어줄 때 그 움직임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올리세는 동료를 잘 이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팀 풀백이 돌아 뛰어주는 타이밍인지 인지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풀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슈팅할 수 있는 각이나 틈이 나왔다면 진작에 슈팅을 때렸을 거지만 각도가 안 나오니까 페이크 주고 한번 전진합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성공시키죠. 여기서의 슈팅도 동작이 아주 간결합니다. 동작이 간결하다는 건 그만큼 수비가 슈팅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당연히 수비들은 올리세가 왼발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리세는 그럼에도 왼발 쪽으로 슈팅각을 만드는 세팅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다가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왼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올리세가 팝포스트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성공합니다. 물론 올리세의 슈팅력이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애초에 슈팅각을 만드는 데서부터 상대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료를 이용해서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마테타가 이렇게 공간 안쪽으로 띄워주니까 올리세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죠. 마테타에게 공을 줄 수 있는 선택지와 자신이 직접 슈팅각으로 몰고 들어가는 선택지죠. 여기서 올리세는 마테타를 주지 않고 마테타를 이용해서 왼발 슈팅할 수 있는 각도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팅을 완성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올리세입니다. 물론 혼자도 잘하지만 동료의 지원이 있을 때 동료를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리세의 두 번째 장점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입니다. 아까의 장점들이랑 좀 연관되는 거긴 한데 동료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 공을 잃지 않고 일단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도는 문효주를 인식하고 이렇게 문효주 쪽으로 패스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올리세는 이를 비틀어서 앞에 있는 선수에게 톡 공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올리세가 좋은 플레이를 했던 장면들에서는 동료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윙어들은 자기만 잘하면 안 되고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리세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죠. 플레이메이킹의 기본 큰 반대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크로스도 보고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목적성 있는 크로스를 딱 넣어줍니다. 결국 여기서 아이유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죠. 보고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고 주는 게 중요한데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 막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세는 그런 것들을 구별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즉 올리세는 동료가 없을 때는 한 90점 정도의 선수라면 동료가 있다면 120점 이상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풀백이나 미드필더의 지원이 있다면 더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를 돌파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좌우로 밸런스를 흔드는 데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쑥 들어오면 그때 바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치고 나갈 때 이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소위 말해서 민첩성이 좋은 선수죠. 자, 그래서 올리세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슈팅각을 잘 만들 줄 안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1대1 능력도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올리세의 장점의 근본은 동료들의 움직임을 이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동료들을 붙여주냐에 따라 퍼포먼스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선수인 올리세를 첼시가 영입할 때 고민해야 할 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는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세의 부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세가 프로에서 제대로 뛴 건 20-21 시즌부터였습니다. 20-21, 21-22 두 시즌 동안 합쳐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는 3경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22-23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4달 이상
부상 결장했고요. 13경기를 부상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이번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또 발생하면서 2달 정도 8게임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즌 스탯인데요. 회복도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해서 결국 이번 시즌엔 선발 14번, 교체 5번으로 총 19경기 정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전 시간인데요. 올리세 출전 시간은 1277분. 팀의 핵심 선수로 활용되려면 최소 2000분 이상은 뛰어줘야 하는데 1200분 정도는 너무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리세가 겪은 부상이 십자인대나 아킬레스건 등 선수의 기량을 심각하게 나쁘게 하는 부위의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의 특성상 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흔한 예로 울버햄튼에서 뛰는 우리 황희찬 선수가 있죠. 만약에 올리세라는 선수를 데리고 간다면 부상과 아예 관련 없는 철광항이라는 생각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첼시가 고민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선수단 정리입니다. 첼시는 현재 오른쪽 윙어로 쓰일 수 있는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인 파머, 그리고 2선발 마두엑, 게다가 베테랑 스털링도 있고요. 여기에 올리세가 추가되면 4명이 가능합니다. 올리세를 사는 건 좋은데 동선 정리, 선수 영입 방출은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감독인 마레스카 아래서는 올리세가 어떻게 쓰일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세는 선발 출전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윙어에 배치될 겁니다. 그런데 마레스카 감독은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죠. 레스터시티에서는 오른쪽 풀백을 안으로 좁혔지만 이번 첼시에서는 쿠쿠렐라를 안쪽으로 좁힐 거라고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럼 카이세도는 전진, 엔조와 쿠쿠렐라가 투볼란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 3-2-4-1이 되는데 레스터에서는 지금 카이세도 자리에 있는 선수가 박스 침투를 많이 하거나 측면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즉 카이세도와 많이 호흡을 맞추게 될 올리세입니다. 카이세도가 아니더라도 카이세도 자리에 뛰는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카이세도의 플레이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첼시가 올리세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선수단 정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이 만성이 되는지가 올리세 영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상 없이 잘 사용하게 된다면 올리세 주변 선수들이 올리세를 잘 살려줄 수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수 지원이라는 인풋을 넣어준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선수가 올리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